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구독자입니다. 엄마가 사연 라디오 듣는 걸 몇 번 따라서 시청하다가 저도 애청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많이 고민하다가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께 제 사연 털어놓으려 합니다. 비록 제가 말솜씨는 없지만 여러분이 동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엔 피가 섞인 가족이라 해도 남보다 못한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TV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살면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친엄마인 시모가 딱 그랬거든요. 시모와 시누이는 평생 시댁 먹여 살렸던 제 남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일절 수고했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줬거든요. 마치 남편의 계모 같았던 시모와 세상 못된 여동생인 시누이를 꼭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 얘기에 앞서 먼저 제 얘기를 털어놓자면 저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닙니다. 제 친정아빠는 가족을 보살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술과 유흥을 좋아해서 평생을 밖으로 나돌았죠. 다만 제게는 단단하고 멋진 세상에 둘도 없는 친정엄마가 계셨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삐뚤지 않게 바르게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친정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어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도 평생 쉽게 구하지 못하셨죠.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노름하고 다니는 아빠 대신 혼자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엄마는 불편한 몸으로 시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팔았어요. 그렇게 평생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울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어린 제가 보고 따라올까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엄마는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 제 앞에서 눈물을 엄청 쏟았어요. 엄마는 펑펑 울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후련해서 나오는 눈물이라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친구 보증 잘못 써주고 노름 빚지면서 얼마나 엄마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모녀에게는 차라리 아빠가 세상에 없는 게 행복이었던 거죠. 가게가 더 이상 마이너스 될 일 없고 지금 있는 빚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결혼, 저축 같은 건 애초에 꿈도 안 꿨습니다. 엄마 혼자 일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고 엄마랑 단 둘이 아빠가 진 빚 갚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레 제게 정말 좋은 남편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땐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때라 저희 집은 조금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숨통이 트일 때 저는 가장 먼저 야간 대학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일찍 접은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속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자마자 공장에 연계된 야간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언젠가부터 같은 야간 대학을 다니는 남편에게 시선이 가더군요. 남편이 눈에 띄었던 건 잘생겨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볼 때마다 언제나 비슷한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매번 똑같은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은 살이 많이 붙었는데 그때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키에 비해 살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엔 저희 아빠같이 한심한 인생 말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인사하거나 아는 척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속으로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관심이 아니더군요. 그때 한창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공장 근무를 무리하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잔업 생길 때마다 빠짐없이 하고 또 야간 대학 다니면서 공부까지 하다 보니 순식간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야간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동안 제가 안 보이자
왜 안 나오냐고 먼저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사적인 연락은 해본 적 없지만 같이 강의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번호를 교환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혜인 씨, 왜 수업 안 나와요? 아, 성수 씨 맞나요? 저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요? 네? 그냥 잠 안 자고 무리하면서 공부랑 일 병행하니까 체력이 안 따라줘서요. 왜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저는 혹시나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혜인 씨 안 오는 동안 혼자 엄청 걱정했거든요. 혹시 오늘 우리 볼 수 있어요? 네? 혜인 씨랑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세상 처음 제게 관심 가져주고 퍽 다정한 그 사람에게 저는 홀딱 반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쌓아서 결혼까지 꼬리냈어요. 물론 결혼이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첫인상과 비슷하게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일부러 기술 배우려고 공고에 갔었다고 합니다.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처럼 공장에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수강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대기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면서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 초반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그때는 공장 다니면서 벌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을 봤을 때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집에 빚이 아직도 많은 건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자기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그게 나 원래 별로 추위를 안 타. 자기야, 손이 꽁꽁 다 얼어붙었는데? 어머, 이 볼도 차가운 것 봐. 안 되겠다. 나 따라와. 어디 가게? 그럼 그렇게 입고 종일 돌아다니려고 했어? 이 근처에 아울렛 있으니까 패딩 하나 사자.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 마음이 안 괜찮아. 자기야, 실은 나 패딩 살 돈 없어. 어? 미안. 나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오늘 데이트할 돈 말고는 없네. 괜찮아. 내가 사주면 되잖아. 아니야, 돈 아깝게 무슨.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패딩 되게 비싸잖아. 자기 그 정도 사줄 돈은 나 있어. 돈 안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좀 말해봐. 뭘? 자긴 왜 매번 돈이 없는 건데?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태껏 못 물어봤었어. 근데 나한텐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빚 다 갚기 전에는 엄청 힘들게 살아왔거든. 당신 아직 집이 많이 힘든 거야? 나도 예전에 비슷하게 살아봐서 충분히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터놓고 말해줘. 내가 당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이 한겨울에 그렇게 얇은 누빈 점퍼 하나로 견디려고 해. 아니야, 나 집에 옷 많아. 패딩도 있는걸? 근데 산지 좀 오래돼서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길래 오늘 못 입은 거야. 아무래도 데이트 때 해진 옷은 그렇잖아. 그리고 나 집에 빚 같은 거 없어. 어? 집에 빚이 없다고? 그럼 월급은 전부 어디에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왜 아울렛에서 새 패딩 살 돈도 없는 건데? 나도 빚 갚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나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있거든. 용돈? 30만 원씩 받아서 쓰고 있어. 말도 안 돼. 당신이 300만 원 넘게 버는데 고작 30만 원 받아서 쓴다고? 생활비는 따로지? 전부 다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남편이 처음으로 집안 환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저랑 비슷하게 빚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나 싶었는데 웬걸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나은 집안 환경이었어요. 저와 똑같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건 맞는데 남편 집은 큰 빚도 없고 여유로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쩡히 월급 받으면서 성실히 일하는 성인 남자가요. 당장 아울렛에서 새 패딩 점퍼 살 돈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라
더 냉정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내가 돈이 없어서 자기한테 좋은 거 못 해줘서 그래?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볼게. 깨끗한 패딩도 돈 모아서 사입을게. 무슨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을 좀 더 늘려달라고 말은 해놨는데 아직 허락을 못 받았어. 자기가 지금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잖아. 회사 원룸에서 살면서 왜 집에다가 월급을 몽땅 다 주는 거야? 집에 갚을 빚도 없다며. 어머님이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라며. 그거야 이때까지 그래왔으니까. 나한테 돈 안 써도 돼. 데이트 비용도 내가 다 내도 상관없어. 근데 어머니한테 매달 당신 월급 전부 다 드리지 않는다고 나한테 약속해. 그래야 나 당신 계속 만날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전혀 평범하지가 않아.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사는데 월급을 다 받아가시지? 당신 지금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엄청 말랐어. 이렇게 말랐는데 지금 물가에 30만 원이 말이 돼?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통곡하고 남편은 자기를 걱정해주는 따뜻함을 처음 느꼈다며 오열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의 엄마가 계모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친엄마가 맞더군요. 제 남편은 맘 편히 못 먹고 못 입고 사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남편의 여동생은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를 뒤져서 찾아보니 월급 쥐꼬리만한데도 해외여행을 참 여러 군데도 다녔더라고요. 분명히 남편의 월급으로 호의호식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남편 뒷바라지로 여동생은 알바 한 번 안 하고 아주 편하게 대학도 4년제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속사정을 듣는 내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일찍 남편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당장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 좀 만나야겠다 했어요. 정말 저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저한테 믿고 다 맡기라 했죠. 남편은 헤어지자던 제가 난데없이 결혼하자고 하니 무척 당황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시모 성격이 안 좋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랑 결혼은 하고 싶은지 제게 다 맡기더라고요. 그때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해도 그저 한 사람 인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온 듯 했어요. 예비 시모는 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자기 치장도 엄청났습니다. 저와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온 팔찌, 목걸이, 귀걸이 값만 해도 몇백은 넘겠더군요. 예비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들고 온 명품 가방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과 달리 피부에 윤이 나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를 보고 저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참지 못하고 실소가 터져버렸습니다. 둘은 보기 좋게 볼살도 오동통하더라고요. 오빠, 네 여자친구 웃는 거 보니까 우리가 퍽 반가운가 보다. 이거 어떡하지? 엄마랑 난 이 상황 전혀 반갑지가 않은데. 갑자기 오빠가 결혼하면 우리 집 힘들어져. 집 생각도 해야지. 나랑 엄마 생각은 안 해? 어떡하죠? 저도 반가워서 웃은 건 아니랍니다. 뭐요? 그리고 뭐가 힘들어져요? 어머님이랑 동생분 충분히 여유로워 보이시는데요. 저는 두 분 금부치의 명품 가방에 너무 눈부셔서 깜짝 놀랐어요. 반면에 이 사람 꼴 좀 보세요.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람 친모가 맞긴 해요. 뭐라고요? 아, 당연히 친모지. 저의 말에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는 잔뜩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순둥한 제 예비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지금 당신 권리를 찾는 거야. 응. 어디 어른 앞에 두고 둘이 귓속말이야? 내 아들이 난데없이 결혼하고 싶다 해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기나 하자 싶었어요. 근데 아가씨, 지금 태도가 왜 그래요? 내 아들 정말 좋아서 만나는 건 맞아요? 내 아들 뭘 보고 만나는데요? 돈 보고 만나는 건가? 돈이요?
이 사람 꼴 보면 모르세요? 돈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분 보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아까부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딸, 엄마가 말할 테니까 넌 잠시 조용히 있어봐. 아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뭐 저 따위 것을 여자친구라고 데려와? 엄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얼씨구, 어림도 없다. 내가 이 결혼 허락해 줄 것 같아? 너 고작 저 따위 물건 만나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몇 달을 재촉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엄마. 나 겨울옷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요. 입을 옷 없다고 패딩 좀 사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요. 용돈은 따로 제가 챙겨드릴 거고요. 뭐? 너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네가 뭘 관리할 줄 알아? 용돈을 챙겨준다고? 참나, 이거 다 아가씨가 시켰어요? 내 아들이 이런 말 할 애가 아닌데. 자기야, 내가 말해도 돼? 아주 여우 같은 게 내 아들을 홀렸구만. 네, 어머님 제가 시켰어요. 이 사람이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 지금부터라도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남자 왜 좋아하냐고 물으셨죠? 그러게요. 저도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낡은 옷만 입고 오래된 물건 쓰는 건 기본이에요. 자기 꾸밀 줄도 모르는데 건강 챙길 줄도 모르더라고요. 하긴 누가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기본 생활을 다 하겠어요. 저는 본가사라도 밖에서 쓰는 식비 아껴도 30만 원 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식비 포함해서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이라네요. 게다가 이 사람 보고 수급비 받으려면 따로 나가서 살라고 하셨다면서요? 달에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그나마 지금 회사에서 원룸이라도 제공해줘서 다행이지. 그동안 반찬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 나오는 식사 아니면 이 사람이 끼니를 안 챙겨요. 돈 아껴야 한다고요. 왜 못 살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근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르는 너한테 내가 왜 훈수를 들어야 하니? 집안의 남자가 가족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내 남편 죽었으니 내 아들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순리라고. 어딜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동안 집안에 가장 운운하시면서 이 사람 월급 손도 못 대게 하셨다면서요? 저도 아버지 안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돈 부족할 때는 배 골무며 살았대요. 장남이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두 분은 이렇게 멀끔하게 다니면서 왜 이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나요? 엄마, 저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만이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 집이랑 회사 원룸이랑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인데 한 번이라도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신 적 있어요? 보일러 고장났을 때도 집에 간다니까 못 오게 하셨잖아요. 아니 성수 너 여자 잘못 만나더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진짜 짜증나. 별꼴이야? 미친 여자 보는 눈도 없어서는. 엄마가 해결해요. 나 먼저 나갈게요. 도저히 역겨워서 이 자리에 못 있겠어. 늦바람 무섭다, 오빠. 어디 가족을 버리려고 해? 예비 신우는 분에 못 이겨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예비 시모는 당장이라도 제 뺨 내리칠 기세로 눈을 희번뜩이더군요. 그때 예비 남편은 미리 연습한 대로 예비 시모에게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월급 제가 관리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드린 돈만 해도 저 아들돌이 다 한 거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럼 저 결혼하고 이제 집이랑 연 끊고 살게요. 무엇이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비 시모는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꺼지라며 자기 아들 뺨을 여러 번 올려붙이더라고요. 제가 막으려고 나섰지만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보호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 대 얻어맞고도 웃고 있더라고요. 이 순간 후회 안 하겠어? 후회를 왜 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인데. 자기야, 지금 나 너무 행복해. 드디어 이 지옥에서 해방인 거잖아. 내가 만약 당신 안 만났더라면
이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아왔을 거야. 정말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며칠을 서로를 볼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와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의 의지대로 시댁이랑 연 끊고 살았습니다. 사실 신우와 시모가 결혼식에는 오고 싶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콩고물 떨어질 거 없다고 그쪽에서 먼저 완전히 제 남편을 손절치더군요.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정말 제 남편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도 남편 돈에는 일절 손을 안 댔습니다. 일부러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고 저축도 따로 했어요. 남편은 제게 경제권을 다 맡기로 했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 돈 관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 때문에 못 해본 건 아이 낳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다 해보라 했어요. 남편은 자기 손에 돈을 쥐어줘도 돈을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선물이라도 안 해주면 새 옷 사는 법도 없더라고요.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아예 돈을 쓸 줄을 몰랐어요. 돈 쓰면 아주 큰일 나는 사람처럼 굴던 남편이 어느 날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결제하더군요. 여보, 나 공무원 준비하려고 해. 근데 인터넷 강의가 생각보다 비싸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응. 허락해줘서 고마워. 으이그, 당신도 참. 쓸 때는 쓰라니까. 그런 건 상의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당신 믿으니까. 그럼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뭘?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까? 또 그 소리야? 엄마가 싫다 하셨잖아. 장모님 평생 고생하셨잖아. 당신도 벌고 나도 버는데 이제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자. 그 정도 형편 되잖아, 우리.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 효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서운한데? 나도 한 가족 아니야? 그치만 당신은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만 모셔. 에이, 이거랑 그거랑 같아? 전혀 달라. 나한테는 당신이랑 장모님이 생명의 은인이야. 세상 아무것도 없는 나 받아준 은인이잖아. 그리고 나도 장모님한테 아침밥 얻어먹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나 볼게. 하지만 친정엄마는 극구 반대하셨어요.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죠. 엄마는 지금껏 남편이 살아온 과정을 빠짐없이 다 아니까 더 이상 그 어깨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아이고, 자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장모님, 그러지 말고 이제 일은 그만두시고 편하게 쉬세요. 누구 맘대로 일을 그만둬? 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몸도 불편하신데 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아유, 나 혼자서 충분히 내 밥벌이 하면서 잘 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네 둘이나 행복하게 살아. 사위랑 딸내미 종종 얼굴만 비춰주면 난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게다가 필요 없다는데도 한서방은 왜 매달 나한테 용돈을 보내? 그 돈 전부 안 쓰고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이제 보내지 마. 자네는 그저 자네 가정에만 충실해. 하지만 장모님, 애쓰지 않아도 돼. 충분히 애쓴 삶이야.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마. 여보, 내가 이렇게 될 거라 말했었지? 나 엄마 무서우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용돈도 보내지 말라니까 아직도 보내? 엄마가 당신 사주면 사줬지. 당신 돈은 한 푼도 못 쓰셔. 하지만 난 늘 받기만 하잖아. 자네 그냥 사위 아니고 내 아들 같은 사위야. 아들한테는 주고만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왜 속상하게 자꾸 성 긋는 것처럼 돈을 보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의 말에 남편은 아주 펑펑 울었답니다. 그 후로 친정엄마를 친엄마처럼 많이 따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끼며 무탈히 결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희 부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죄 안 짓고 사니까 좋은 일은 생기고야 말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눈에 안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아이가 찾아오면서 좋은 일들은 계속 생겼어요.
남편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몇 년을 고생했는데 결국 합격해내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애도 낳고 이제 공시도 합격하고 더 바랄 게 없지? 네,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뭘 물어. 근데 자네 사돈이랑은 연락 아예 안 하는 거야? 네, 뭐 그렇죠. 이제 애도 낳았고 공시도 합격했는데 보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 부분을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엄마의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보고 싶어? 죄 지은 얼굴로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저랑 엄마는 남편에게 괜찮다 했어요. 자연스레 이제는 시댁 식구들 한 번은 볼 때 된 것 같다 말했죠. 싸우며 인연 끊었다 해도 핏줄이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시모와 시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도 변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시모와 시누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죠. 사실은 그때 저희가 마침 아파트 청약도 당첨돼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초대할까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해서 좀 허름하긴 하지만 이사 전에 초대했어요. 이사 후에 또 초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 도착하자마자 시누이가 한껏 비웃는 겁니다. 아, 엄마, 나 웃겨서 눈물 나와. 아니, 오빠, 겨우 이따위로 살려고 집이랑 연 끊고 산 거야? 오빠, 엄마랑 동생 보기 안쪽 팔려? 계속 숨어 지내지. 왜 우리를 불렀대? 그리고 시모 역시 못마땅하다는 눈빛으로 집안 여기저기 보더라고요. 그러다 책장에 꽂힌 공무원 책 몇 권 뽑아서 보다가 내던지며 말했어요. 너 아직 공부 미련 못 버렸어? 네가 공무원 될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야간 대학 다녔으면 됐지. 지 욕심으로 수준 떨어진 애랑 결혼까지 하더니 결국 제자리 걸음이구나. 없는 살림에 아주 애까지 낳았어. 제가 결혼 전에는 무슨 배짱으로 시모에게 대들었나 몰라요. 결혼 후 애 낳고 애엄마 돼보니까 또 시모에게 함부로 못 대들겠더라고요. 제가 놀란 아이 안고 달래고 있으니 저희 남편 처음으로 시모에게 맞서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몇 년 만에 본 아들 부부한테 할 말씀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 어린 손주 있는 데서 못난 꼴 보이고 싶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뭐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초대한 거야. 그럼 이런 거지 같은 꼴 보여주면 안 됐지. 좀 살만해 보이면 도움 좀 받으려고 했건만 으이그. 엄만 정말 최악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세요? 오늘이 네 생일이잖아. 뭐 선물이라도 주리? 그래서 애는 언제 낳았냐? 쟤는 아들이냐 딸이냐? 시모의 냉랭한 태도에 남편은 더 이상 대꾸도 안 하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시누이는 갑자기 제게 케이크 상자를 내밀더군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오빠 생일 케이크는 사왔나 보네 하고 잠깐 착각했어요.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는데 케이크 상자를 들어보니 한쪽이 가볍더라고요. 설마 했거든요. 이미 한쪽은 퍼먹고 반만 남은 케이크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눈에 뒤집히고 말았죠.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세연이 케이크 처음 봐요? 뭐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은 케이크 사 먹을 돈도 없나 봐. 오빠, 그러길래 결혼을 왜 했니? 어제 내 남친 생일이었거든요. 입맛에 안 맞다고 얼마 안 먹었는데 그렇다고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챙겨왔죠. 챙겨오길 너무 잘했잖아. 오빠, 생일 축하해.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디서 감히 우릴 거지 취급이야? 짐승도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 안 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시누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먹다 남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사정없이 시누이 얼굴에 비벼줬어요. 뭐 하긴 아가씨가 가져온 케이크 아가씨 다 처먹으라고 내가 손수 떠먹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하라고요.
남편은 한껏 심각해 있다가 저의 시원한 복수에 빵 터져서 웃더군요. 아니, 감히 귀한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아들은 참 잘 키우셨는데 딸 교육은 정말 잘못하셨네요. 어쩜 이렇게 못됐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평가해? 공순이가 주제도 모르고 감히 대학까지 나온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해. 시모가 날뛰면서 제게 다가오자 남편은 그런 시무를 가로막았어요. 공돌이가 엄마 딸 대학까지 보낸 건요? 그건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똑똑히 알겠어요. 제 가족은 이 사람 하나뿐이라는 걸요. 뭐? 너 안 비켜? 넌 네 동생이 저런 꼴 당하는데 지켜만 봐? 나 이제 동생 같은 거 없어요. 물론 엄마도 없고요. 신우는 엄청 억울했는지 저와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서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아, 진짜 짜증나. 무슨 거지 같은 것들끼리 눈 맞아서 어디 이런 거지 같은 집도 집이라고 초대해서 이런 취급을 해. 야, 그럼 뭐 새 케이크라도 기대한 거야? 끼리끼리 분수도 모르고 진짜. 내 남친만큼 잘 나가면 또 몰라. 내 남친 땡땡시청에서 일한다. 오빠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라고. 오빠랑 저 덜 떨어진 여자는 딱 저 먹다 남은 케이크가 어울려. 엄마, 집에 가자. 대학 보내줘서 고마워, 오빠. 근데 누가 그러래? 오빠가 좋아서 뒷바라지 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 웃긴다. 감히 누구 마누라한테 손찌검이야? 남편은 고민도 없이 신우 머리채를 잡고서 이리저리 뒤흔들었어요. 그리곤 제발 놓으라는 신우에게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빠, 놓으라고. 제발 나 머리 빠진단 말이야. 잘 봐. 네가 무시하던 내 삶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배은망덕한 기집애야.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네 남친이 과연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애 계속 만나주겠냐? 현정아, 세상 참 좁아. 내가 네 남친 만나서 당장 너랑 헤어지라고 도시락 싸가면서 말려줄게. 남친 이름이 뭔데, 어? 이름 말하면 네가 알아? 뭐야 이 문자는. 땡땡시청 발령 났다고? 오빠, 설마 공시 합격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공무원을 합격했다고? 오, 합격했어. 엄마랑 네가 함부로 대하던 내 시궁창 같던 인생 이 사람 만나고 팔자 확 폈어. 예쁜 내 자식도 낳았고 좋은 아파트 청약돼서 다음 달이면 이사가. 이제 발령도 받았고 다음 주부터 땡땡시청으로 출근해. 출근하자마자 네 남친이랑 인사하면 되겠네. 어디 감히 내 마누라 뺨을 내리쳐? 남편의 말에 시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화사한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드디어 출세했구나. 장하다. 역시 딸보다는 아들이지. 이렇게 뚝심 있게 결국 해내다니. 너희 기집애야, 오빠한테 대들고 있어. 엄마, 창피하게 무슨 태세 전환이 이렇게 빨라. 딸내미는 케이크 범벅에 머리까지 쥐어 뜯겼는데 저 둘을 가만히 냅두려고? 공무원 된 게 무슨 대수라고. 시끄러워 이 기집애야. 회사 관둔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일도 못 구한 게 말이 많아. 아들, 엄마는 여한이 없다. 이제 공무원도 합격하고 아파트도 청약됐으니 나만 들어오면 되겠구나. 네 동생도 이제 네가 챙겨야지. 하나뿐인 오라비잖니. 들어오다니 뭘, 어디를요? 설마 너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 버리고 다리도 못 쓴다는 네 장모 모실 건 아니지? 엄마는 건강하기라도 하지 짐짝 같은 장모를 뭐 어쩌려고 그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엄마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내가 집사람 보기 너무 창피해요. 가족끼리 뭐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는 거지 뭐. 가족은 개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그 꼴이 창피는 한지 친정엄마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살갑게 친정엄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자 시모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머니,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요. 저 부르지 그러셨어요. 뭐 별거는 아니고 과일 바구니랑 케이크랑 이건 내 선물이야.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어머니? 에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없이 힘들게 아들 다 키워놨더니 남의 집에서 아들 노릇하고 앉았네. 이거 보세요, 사돈. 그래요. 나 우리 귀한 사위 아들이라 생각해요. 근데 난 당신처럼 내 아들 고생시킬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뭘 얹혀 살려 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아니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다리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뒤에서 흉보는 거 보기 정말 안 좋네요. 그리고 다리 불편한 나도 혼자 사는데 왜 두 다리 멀쩡한 사돈은 혼자 못 살아요? 아들 생일이라 왔는데 왜 이렇게들 서 있는지는 영문을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축하할 사람만 남고 얼른 다 나가세요. 사돈 처녀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친정엄마의 말발에 시모와 신우는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엄마는 현관에 있던 장우산을 꺼내서 시누이부터 냉큼 쫓아냈습니다. 어이구 사돈 처녀 마음을 곱게 좀 써요. 그렇게 케이크라도 묻히고 있으니까 못난 얼굴 봐줄 만은 하네요. 뭐라고요? 아니 진짜 엄마나 딸이나 왜 이래? 왜 때려요? 나가라니까 그러게 왜 안 나가? 나간다고요, 나가. 오빠 너 어디 가서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 그리고 엄마는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뭐요? 나도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설마요. 그래도 사돈인데 내가 사돈을 어떻게 때립니까? 대신 엄마는 시모에게 우산을 펼쳐서 나가라고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교양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참나 어디서 교양 타령이야? 그날은 그렇게 엄마 덕분에 시모와 시누이를 손쉽게 내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같이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고 친정엄마가 사온 케이크 촛불 불면서 저희는 안 좋은 일 다 잊기로 했습니다. 뭐 그 뒤로도 물론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아들, 너 정말 엄마 모른 척 할 거야? 저 버린 건 엄마잖아요. 누가 버렸다고 그러니? 나 예전처럼 네 월급 다 받는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새 아파트에 나 모시고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한 번쯤은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살고 싶어. 그 고약한 사돈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날 마무리를 짓지 못했잖아. 빨리 만나서 마무리를 짓자. 마무리가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엄마랑 나는 완전히 끝났어요. 공장 다닐 땐 아들 취급 안 하시더니 공무원 아들은 또 필요한 거예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너네 집으로 가 있으마. 이사 벌써 했어요. 오셔도 못 만나요. 뭐? 한 번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시면요. 하면 뭐? 핏줄간 소송 시작되는 거예요. 친동생이랑 친엄마가 평생을 내 재산 갈취했다고 이미 상담도 받았어요. 길어지겠지만 증거도 다 있고 제가 유리한 소송이라 하네요. 너 정말 1억이냐? 네. 아이고 성수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이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그러니까 저랑 제 가족 더 이상 건들지 마시라고요. 그럼 소송은 안 할게요. 알겠다. 네 그렇게 하마. 그렇게 남편은 기어코 친정엄마 모시고 싶다 해서 저희 엄마랑 새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정말 싫다고 거부하시더니 막상 같이 이사하니까 엄청 눈물을 보였어요. 사위와 딸 덕에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본다고 감격하셨죠. 저희 남편은 좋은 마누라 만나서 착한 새엄마까지 생겼다며 요즘 아주 싱글벙글이에요. 친정엄마가 해준 따뜻한 아침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밥을 아침마다 2그릇씩 먹고 출근해요. 다행히 시모는 그 뒤로는 쥐죽은 듯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만 신우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남친에게 차였다면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질척거렸다네요. 정말 창피한 줄 모르는 여자였어요. 오빠, 나 남친이랑 헤어져서 말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다 방법이 있지. 오빠 고개만 돌리면 공무원이잖아. 괜찮은 사람 있음 나한테 몇 명 소개시켜줘. 남매 좋다는 게 뭐야? 남매?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네 주제를 알아라. 내 주변 공무원은 눈이 발에 달려서 너 같은 기집애 만나겠어? 뭐? 공돌이가 이제 공무원 됐다고 감히 하나뿐인 동생까지 무시해? 너 네 남자친구한테 안 차였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네 실체 밝혔을 거야. 그렇게 곱게 차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럼 엄마는 어떡할 건데? 난 그렇다 치고 말이야. 나중에 나 결혼하면 늙은 엄마 짐밖에 더 되겠어? 설마 내가 결혼해서 엄마 데리고 살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럼 어느 남자가 좋다고 나랑 결혼하려 하겠어?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 모셔. 나도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주고. 그 나이에 아직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네가 그럴 말할 주제는 돼? 너 결혼할 돈은 모았니? 네가 뻔하지 뭐.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덜 떨어지는구나. 네가 방금 말한 내용은 그대로 엄마한테 전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쳤어? 그럼 나 쫓겨나. 쫓겨나 봐. 나도 집에서 쫓겨나 잘만 살았어. 남편은 녹음한 통화 내용을 시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시모는 신우를 그대로 쫓아냈다 하네요. 안 그래도 공무원 아들 잃었다며 억울해하는 시모였는데 딸도 그 모양이니 많이 열받았겠죠.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끝냈고 저희 가족은 시댁과 완전히 남이 될 수 있었어요. 재산 갈취한 것도 소송하려다가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제 남편 보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렇게 힘든 날 많았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오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예전 제 남편처럼 가족들의 얽매여 본인 삶을 잃으신 분들께 제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마세요. 가족들이 대신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좋은 동료들과 나란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저는 아이 낳으면서 관둔 공장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보태가지고 아이 좀 더 크면 친정엄마랑 반찬 가게 열어보려고 해요. 저희 네 가족 단란하게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한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유튜브 사연을 하루 종일 라디오처럼 틀어놓으면서 자주 듣는 편이라 엄마한테 가는 날이면 같이 듣게 되는데요. 같이 사연을 들으면서 엄마가 너도 한번 보내보라며 볼 때마다 성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애보다는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주거래 은행을 정말 자주 방문했습니다. 관심이 생기는 펀드가 생기면 궁금한 사항 담당 은행원께 여쭤보러 자주 갔어요. 언제나 친절하고 세세하게 답변을 해줘서 갈 때마다 그 은행원을 찾아갔죠. 그 은행원이 바로 둘째 신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둘째 신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가끔 퇴근하는 길에 만나면 커피 한잔 할 정도의 개인적인 친분이 쌓였죠. 제가 적금 만기 해약하러 간 날이었는데요. 그날 둘째 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남자 없다고 했죠? 혹시 제 남동생 소개받아 볼래요? 내 동생 진짜 잘생겼어요. 한 번만 만나봐요.
갑작스럽게 남동생을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당황한 저는 일단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둘째 신우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얼떨결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우의 말대로 남편은 매너가 좋고 훤칠하게 잘생겼죠. 금방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물 흐르듯 결혼까지 하게 된 건 둘째 신우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이 결혼한다고 하자 둘째 신우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첫째 신우도 둘째 신우와 마찬가지로 저를 잘 챙겨주었죠. 남들은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참 운이 좋구나 싶었어요. 저는 가족들한테도 제 수입이라든지 자산을 공개하지 않은 편이에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혼 후에도 서로 수입에 터치하지 않고 생활비 통장에 같이 돈을 넣어서 사용하기로 했고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역시 반반으로 나눠 전세를 구했습니다. 첫 명절날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모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일만 고되게 시키더라고요. 이따가 3시 이후에 첫째랑 둘째네 가족 오기로 했다. 어서 주방 정리하고 청소기 좀 돌리자. 집안에 먼지가 많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 아침부터 제사상 차리고 치우고 밥 준비하고 먹고 또 치우고. 잠시 숨 돌리는 중이었거든요. 남편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시모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좀 쉬자. 이 집에 들어오고 이제야 처음으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또 일을 시켜? 그리고 3시 되려면 아직 멀었어. 천천히 해도 되잖아. 첫 명절부터 며느리 너무 잡는 거 아니야? 청소기는 내가 돌릴게. 시모는 남편을 흘겨보고 나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럼 입가심 좀 하게 과일 좀 깎아서 가져오렴. 싱크대 옆에 과일 닦아놓은 거 있다. 커피랑 해서 좀 가져와. 저는 주방에서 과일과 커피를 준비해서 내놓았죠. TV 소리만 들리고 시모와 시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적막한 거실에 과일 먹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정말 곤욕이었죠. 주방에 가서 정리나 해야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 냉수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뜬금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시모에게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막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질하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그럴 수 있어? 내가 정말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좀 그래. 근데 냉수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안 그래도 답답한 가슴이 더 답답해지려고 하네. 다짜고짜 저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 시모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너무한 행동을 한 기억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겠어서요. 그래,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너는 돈도 그렇게 많은 애가 굳이 집을 반반으로 구했어야 했니? 우리 윤철이는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해서 모은 돈도 많지도 않은데 결혼하면서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갑작스러운 신혼집 비용 얘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무슨 제가 돈이 많아요. 저도 신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신랑이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는데 빈털터리라뇨. 요즘 신혼부부들은 저희처럼 다 반반으로 비용 나눠서 집 구해요. 어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 이러니 내가 가슴이 답답한 거지. 어머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저 돈 없다니까요? 네가 돈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너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시모의 반응에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계속 시모의 말에 대꾸를 해주다 보면 괜히 말려들 것 같았어요.
괜히 툭툭거리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자리를 피해서 주방 정리를 마치고 남편과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첫째 신우가족과 둘째 신우가족이 왔습니다. 시부는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고 하시길래 거실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시조카들은 TV 본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시모가 또 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시댁에 뭐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옆 동네 김씨 아줌마네는 며느리가 생일 때마다 루이비통인지 구찌인지 명품 가방 사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나는 돈 많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도 뭐 받는 것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에휴. 첫 명절에 오자마자 반기지는 못할 망정 일만 주구장창 시키시더니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까지 돈돈거리니까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어머니, 아까부터 계속 돈 얘기하시는데 저 돈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듣기 좀 그래요. 가족들도 다 모였는데 언제까지 돈 얘기만 하실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계속 없는 척 할 거니? 네가 돈 많다고 하면 내가 떼어먹을까 봐 그러는 거야? 속일 걸 속여야지. 제가 뭘 속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머님 속인 적 없어요. 그렇게 시모랑 투닥거리고 있는데 둘째 신우가 끼어들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올케, 엄마 다 알고 있어. 올케가 돈 많은 거. 돈 많으면 좋은 건데 왜 자꾸 숨겨, 가족끼리? 아니, 형님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올케, 내가 담당 은행원이잖아. 내가 봤더니 계좌에 억소리 나게 있던데 지금 내가 다니는 은행에만 10억이 예치되어 있던데 다른 은행에도 적금이랑 펀드 있잖아. 대체 얼마나 알짜배기인 거야? 너무 부럽다. 알고 보니 은행원인 둘째 신우가 제 계좌를 몰래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시모는 그 상황에서 한마디 더 붙여서 말했죠. 아니,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 왜 자꾸 속이는 거야?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없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해결 가능하면서 왜 반반으로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저는 할 말을 잃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첫째 신우가 그러더군요. 둘째가 계좌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던데. 그래서 막내 소개시켜줘야 한다고 한동안 엄청 호들갑 떨었잖아. 내가 진짜 꼭 우리 막내한테 소개시켜줘야겠다 싶었지. 너는 누나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저의 자산을 확인한 둘째 신우가 돈을 보고 남동생을 소개한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 비트코인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초반에 들어갔다가 정점일 때 뺐죠. 남들 잃을 때 저는 몇십 배로 자산이 불었어요. 현재는 우량주 주식 거래와 적금으로 안전하게 보유 중입니다. 우리 엄마 그래서 자기 아들 팔자 바로 피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섭섭했나 보다. 엄마 팔자가 그렇게 바로 쉽게 펴지겠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재촉하면 될 일도 안 돼. 아니, 계속 없는 척 하니까 너무 얄밉잖아.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면 어때서? 처음부터 칼같이 반으로 하고 아주 대단하셔. 저는 신우들과 시모의 대화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님, 남의 개인정보 열람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남인가? 가족이잖아. 아니,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우리한테 유세 좀 부려도 돼. 그리고 올케도 조금 너무했어.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지만 엄마한테는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우리 엄마 돈 많은 며느리 들어온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올케한테 심술만 부리잖아.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고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이 없는 둘째 신우나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한 돈으로
콩고물 좀 안 떨어지나 하고 바라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시댁 식구들과 한시도 같이 있을 수 없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망치로 꽝 하고 맞은 느낌이었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제 뒤를 따라 나온 남편이 위로는 못할 망정 속을 긁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가족들 다 있는데 나가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예의?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 가족들은 나한테 막 대해도 되고 나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 거야? 왜 나만 예의를 차려야 해?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었지? 당신도 다 알고 날 소개받은 거구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날 만났어? 아주 옳다구나 했어. 내가 알고 있었던 몰랐던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나는 중요해.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좋았던 게 아닌 거잖아. 둘째 형님한테도 너무 실망했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줬던 게 내 계좌 잔액을 보고 그랬던 거잖아. 어쩐지 내가 적금 해지하러 갈 때 그렇게 당신을 만나보라고 성하더니 검은 속내가 있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검은 속내라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야? 설령 둘째 누나가 당신이 돈이 많아서 나를 소개시켜줬다 한들 서로 안 맞았으면 이렇게 결혼까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돈 보고 좋았으면 결혼 반반 비용하자고 할 때도 가만히 있었겠냐고.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해?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야. 얼얼해. 어떻게 뒤에서 나 몰래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한번. 우리 가족이 지금 당신 돈으로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저 계좌에 돈이 많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뛰쳐나오면서까지 화를 낼 일인 거야?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남의 개인정보를. 이게 말이 돼? 가능한 일이야? 지금 나는 내 돈으로 뭘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한참을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는 결국 집으로 왔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 버리게 되었죠. 저희가 전세가 끝날 시기에는 아파트 매매를 한번 알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위치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위치가 괜찮은 것 같네. 1900세대 정도라서 단지도 꽤 크더라고. 그리고 우리 둘 회사 출퇴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거리 같아. 첫째 누나가 이 근처 살잖아. 여기 인프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단지 조성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대. 나도 여기 예전부터 눈여겨보긴 했어. 그럼 이 아파트 매매 나오는 걸 계속 주시해야겠다. 여기 가격이 꽤 되던데? 매매 자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어차피 아파트 이사 가고는 임신 계획도 잡을 거고 당신 휴직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참에 우리 돈을 합치는 건 어때? 돈을 합치자고? 싫어. 나 최대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거고 휴직하더라도 생활비 내던 건 계속 낼 수 있어. 굳이?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돈 따로 관리하면서 살 거야? 은근슬쩍 돈을 합치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지난 명절 때 일이 생각나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여보, 나는 우리 친정엄마 아빠한테도 내 자금 얘기 안 해. 당신이 내가 보유한 금액을 알고 있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관리하면 더 편하잖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생활비 통장에 돈 넣어서 쓰는 거 별로 안 불편한데? 오히려 편하고 좋은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건데? 뭐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 왜 계속 따로따로 관리해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서. 여보, 다른 집들은 남편이 각각 돈 관리하는 거 오히려 좋아한다던데. 당신 돈 필요할 때 당신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연봉은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받잖아. 같이 쓰는 공용 생활비 외엔
당신이 남은 돈으로 뭘 하던 상관 안 하겠다는데 좋아서 날뛰어야 하는 거 아니야? 편하잖아. 계속 돈을 합치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강경하게 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 말이 없는지 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네 아파트 매매할 계획이라면서?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반반해서 할 거니? 남편이 시모한테 얘기를 한 건지 제가 전화 받자마자 제 돈으로만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당장 이사 갈 것도 아닌데 굳이 전화까지 하셔서 얘기하실 일이에요? 너가 또 반반하자고 할 것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귀에 딱지 않도록 얘기해줘야지. 어머님, 반반으로 하던 제가 다 하던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의논할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계속 관여하실 거예요? 어른이 의견을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니? 너는 대체 그 많은 돈 아껴뒀다 뭐에 쓰려고 그래? 다들 그렇게 돈 모아서 집 사는 거지. 제 돈으로 뭘 하던 그건 제 마음이죠. 그리고 저 지금 회사예요. 돈 얘기하실 거면 나중에 하세요. 지금 업무 처리할 것 있어서 끊겠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내 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라 어쩌라 그러시는 거야? 왜 자꾸 우리 일에 어머님이 자꾸 끼시는 거냐고. 왜? 엄마가 전화했었어? 난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다 했지. 아파트 매매를 왜 내 돈으로 해야 해? 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냐고. 당신이 돈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시지 뭐. 그리고 당신 돈으로 하면 또 어때? 어차피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정말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래, 내 돈으로 매매한다 쳐. 그럼 명의는? 명의 얘기는 안 나오겠어? 공동명의 하는 게 뭐 어때서?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공동명의가 대수야? 공동명의 같은 소리 하네. 내 돈으로 했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당연히 내 명의지. 근데 내 단독 명의로 했다고 해봐. 어머님이 또 가만히 계시겠어? 아니, 다들 왜 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정말? 내가 돈 모으는데 뭐 보태준 거라도 있어 다들? 당신은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왜 자꾸 비꼬는 거야? 우리 가족이 나쁜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공동명의 한다고 해서 뭐 당신 인생이 크게 달라져? 내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한 둘째 신우와 자꾸 돈을 합치자며 은근슬쩍 묻어가려는 남편과 그리고 돈돈거리면서 제 속을 긁는 시모 때문에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터졌습니다. 나 지금까지 계속 참고 얘기 안 했는데 솔직히 둘째 형님 이거 범죄 아니야? 은행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해. 그리고 그걸 발설까지 했어. 이거 신고감이야, 알아? 당장 은행원 자격 박탈당해도 할 말 없는 거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궁금증을 위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범죄야. 당신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몰상식? 자꾸 말 이상하게 한다. 싸우자는 거야? 우리 누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빼돌려야 범죄야?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강해진 거 몰라? 당신네 회사에서도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하지 않아? 법정 의무 교육이라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가 제일 중요한 은행에서 은행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 들어. 어차피 나중에 서로 공유하게 될 건데 왜 그래. 그냥 조금 빨리 알게 된 것뿐이야. 근데 우리 집 식구들도 모르는 내 자산을 시댁 식구들이 다 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 동의를 얻고 공유한 거야? 그냥 남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빼돌린 거야. 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지? 알면 또 어때? 당신이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저는 벽이랑 말하는 것 같았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시모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 아니지?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는 시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끊니? 그래서 결정은 했어? 네가 매매하기로? 이 사람들이 정말 날 돌아버리게 하고 싶어서 작정했나 싶었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그럴수록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싫어져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말하는 뽐새 좀 봐. 얘, 네가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유세야? 용돈이라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같이 살지도 않는데 매달 50씩 넣어드리잖아요. 명절엔 별도로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부부 그놈의 돈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어머님까지 안 그러셔도 충분해요. 진짜 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제 계좌를 몰래 본 둘째 형님도 너무 소름 끼치고 제 재산 미리 알고 저한테 자꾸 돈돈거리는 어머님한테도 진절머리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남편한테는 정이 뚝 떨어집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다툰 후 서로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로 지내던 중에 친정 식구들이 오랜만에 신혼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과는 거리가 가까워 자주 왕래하지만 친정은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라 자주 못 오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친정에 자주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꽁기한 마음으로 남편과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볼 거리를 이것저것 담고 있는데 남편의 사촌 누나를 만났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쎄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잘 지내고 있어? 어때? 별 문제는 없고? 지난번에는 워낙 잡음도 많고 시끄러웠어가지고 걱정이 좀 된다, 야. 어? 아유, 누나는 참 무슨 말을. 당연히 잘 지내지. 우리 어서 장 봐야 해서 그만 갈게. 다음에 또 봐. 그래, 잘 지내면 됐지. 제발 좋은 소식만 들려줘라. 남편은 뭔가 서둘러 대화를 종료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촌 누나가 하신 말 괜히 좀 신경 쓰이네. 그게 무슨 말이야? 전에 뭔 일이 있었어? 뭐 전에 사귀던 애 얘기하나 보지. 진짜 저 누나도 주책이야 정말. 어서 장 보고 가자. 도착하시기 전에 청소기도 좀 돌려야지. 그렇게 그날 마트 장을 보고 친정 식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배웅을 한 이후에도 계속 사촌 누나와 남편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바람도 이 쎄한 촉으로 잡아냈었거든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나는 이 찝찝한 마음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도 제일 물러터진 첫째 신우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옳게. 무슨 일이야? 퇴근은 잘했어? 지난번에 기분 상한 건 좀 풀린 거야? 우리 엄마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는지 전화할 때마다 내 귀에서 피날 것 같아. 올케가 잘 달래줘봐. 우리 엄마 삐지면 오래가서 피곤하단 말이야. 솔직히 다 풀리진 않았어요. 어머님한테도 아직 상한 감정이 남아있고요. 그냥 큰형님 뭐 하시나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남아 계신 분들 민망하게 박차고 나온 것도 죄송해서 사과할 겸 궁금한 거 여쭤볼 겸 전화했어요. 궁금한 거? 우리 올케가 궁금한 게 뭘까? 말해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해줄게. 저희가 요즘 많이 다투거든요. 그날 이후로 계속 의견 충돌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전에는 너무 많이 서툴렀었는데 이번에는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신랑 사촌 누나도 우연히 만났는데 또 전에 있었던 일 얘기를 하시길래요. 전에? 윤철이가 얘기한 거야? 다? 어떻게 알게 되었어?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제 얘기를 듣던 첫째 신우는 잠시 놀란 듯 뜸을 들이더니 제 미끼를 더
덥석 물었습니다. 네, 형님. 저 신랑한테 다 들었으니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신랑이 얘기해 주긴 했는데 큰형님도 옆에서 많이 보고 듣던 게 있으셨을 거잖아요. 저희도 그전처럼 되지 않으려면 서로 노력도 해야 할 거고 저도 좀 더 알아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걔는 뭘 또 그런 걸 얘기했다니? 좋은 일도 아니고. 뭐 그래도 계속 숨기다가 나중에 걸리느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해야 하나? 일단 둘 다 너무 어렸지 않니? 그저 사랑이라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같이 잘 살겠다고 시작했는데 너도 지금 결혼해봐서 알겠지만 결혼이 사랑 하나 가지고 되니? 첫째 신우는 제가 물어보지 않은 얘기도 술술 불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남편은 20대 중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3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헤어진 전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깨름칙하긴 했지만 전처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와 결혼이 처음이 아니란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배신감이 들었고 손까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어찌된 영문인지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 알고 있는 척 전화를 끝까지 다 받고 끊었습니다. 첫째 신우와 통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녁밥부터 찾는 남편놈을 노려보며 말을 했습니다. 저녁밥 같은 소리라네? 지금 밥이 목구녕으로 들어가니?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돈 많은 거 속였다고 할 자격이 있어? 퇴근하고 오자마자 또 그게 뭔 소린데? 대체 왜 얼굴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난리야? 나도 숨 좀 쉬자 제발. 당신 나랑 첫 번째 결혼이 아니더라? 전처가 있다면서. 저의 말에 남편의 얼굴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죠.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꽁꽁 숨기고 있었어? 재혼이면 재혼이라고 처음부터 밝혔어야지. 내가 돌싱남이랑 결혼을 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중요해 지금? 내 자산을 알고 결혼한 것부터 시작해서 초혼이 아니라는 것까지. 이건 진짜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알아? 당신 참 양파 같은 사람이야. 아주 까도 끝이 없어. 혼인신고는 안 했어. 철없을 때 얘기야. 어렸을 때 얘기라고.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3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다면서 혼인신고 하나 안 했다고 당당하다는 거야? 당신 생각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거지? 법적으로는 깨끗하잖아. 요즘 애들은 뭐 결혼 전에 동거도 한다는데 그거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니잖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반대로 내가 그랬다고 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둘째 형님이 내 계좌 훔쳐본 것도 별일 아니라고 하더니 왜? 이제 전처 있는 것도 큰 문제 아니라고 우겨댈 셈이야? 야, 진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아? 당신 가족들 정말 사기꾼이야. 당신도 마찬가지고. 뭘 사기를 쳤다는 거야 자꾸. 대체 뭐가 사기 결혼이냐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사기 아니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맨날 너만 피해자야?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대체 왜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는 남편놈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둘째 신우일부터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행원이 어떻게 남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여기저기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먼저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둘째 신우를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감 위에 민원을 넣었죠. 그렇게 둘째 신우한테 똥을 투척하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고 둘째 신우는 당연히 은행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바람에 전화통은 불이 났죠. 남편 놈한테 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둘째 누나 밥줄 끊기게 할 생각이야? 당장 철회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대체? 우리 가족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전에 얘기했지?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남의 정보를 몰래 열람해서 발설까지 하는 은행원을 어떻게 믿고 은행 업무를 봐? 당신은 그런 은행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믿어. 당신은 가족이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엄청 큰 범죄야. 몰랐으면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 지금 둘째 누나 은행에서 쫓겨났어. 지금 벌금까지 물게 생겼다고. 너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는 건데? 남편은 둘째 신우가 잘못한 일은 전혀 생각 못하고 당장 철회하라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남의 개인정보를 몰래 보냐고. 당연한 결과야. 벌금 몇 천만 원밖에 안 하던데 솔직히 더 강하게 벌금 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몇 천만 원? 네가 돈이 많아서 몇 천만 원은 아주 우습구나. 맞네. 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래. 진짜 돈이 대단하다 대단해. 이것 봐. 남의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발설해서 뭔 얘기만 하면 남의 재산 들먹이기나 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잖아.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지금 당신네 가족은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당당해? 우리가 남이야? 너랑 나랑 부부야. 정신 차려. 왜 너한테 싹싹 빌어야 하는데? 네가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아, 정신 차려야 할 건 둘째 신우겠지. 아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봤을 땐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따지면 우리 둘은 남이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지금 너희 회사 앞으로 가는 길이야. 엄마랑 둘째 누나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 도망칠 생각하지 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망정 회사로 찾아오고 있다고 협박하는 시댁 식구들이 한편으로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나 회사 그만뒀어. 가봤자 별 소득도 없을 거고. 나 회사에서 망신시켜주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이미 회사의 사정 다 얘기해서 회사 사람들 다 알 텐데.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걸. 괜히 오기 부리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세요. 시댁 식구들이 회사에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진작에 했죠. 친정에 내려가기 전에 회사의 사정 얘기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였던 시댁 식구들이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과 쓸데없이 감정 소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 전처의 행방을 찾고 있었거든요. 수소문 끝에 남편의 전처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처음 봤는데도 얼굴이 헬쓱해서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전처한테서 제 남편과 헤어지게 된 몇 가지 이유들을 모두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얼마 모았는지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일을 안 했길래 돈이 없냐고 구박하시더라고요. 전처는 어렸을 때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둘째 신우가 전처와 전처 친정 식구들의 자산까지도 확인했나 보더라고요. 아주 상습범이었죠. 전 남편은 같이 있을 때는 잘해줬는데 시댁에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전 첫째 신우랑 둘째 신우는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했고 전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노려보면서 구박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은 걸 알고도 그렇게 사람 못 살게 괴롭혔던 시모가 전처한테는 또 돈 없다고 얼마나 개무시를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남편 놈은 중간 역할도 못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같이 개무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제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전처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한 번 대들지도 못하고 다들 저처럼 참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뱃속엔 아기가 있어서 더 참고 살았죠. 근데 아기가 성별이 여자 아기인 거 알고선 더 구박을 하더라고요. 딸은 필요 없다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혼하라고, 자기 아들 앞길 망치지 말라고, 3천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서 꺼지라고. 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되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전처는 결국 온갖 구박을 견디다가 못해 돈을 받고 그 집을 나갔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아기는 잘 크고 있는 거죠? 지금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어요. 밝고 예쁜 공주님이에요. 어린 게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빠도 안 찾고 씩씩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받고 나왔지만 너무 억울하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기회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수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 놈과 결혼 생활로 상처투성이인 전처는 늘 복수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통쾌하게 복수해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전처와 헤어진 후에 바로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시모는 절 잡아먹을 것 같은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제 발로 찾아올 줄은 몰랐네.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온 건 아닐 테고, 아니면 둘째 일 철회해주러 온 거니? 남편한테 혼외자가 있었던데? 알고 계세요? 예쁜 손녀도 있으시던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 너도 잘 알다시피 나는 우리 딸이 낳아준 손자 3명밖에 없는데 나한테 손녀가 어디 있니? 너 뭐 잘못 먹었어? 어디서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온 거니? 네네, 뭐 저도 어머님이 인정하실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혼외자가 있는 남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사기 결혼인 거 아시죠?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내쫓으셨다고 하던데 어머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머님이 무섭기도 하네요, 이제는. 참,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 얘기 해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너 너무 웃긴다, 얘. 우리 아들이 뭘 사기를 쳤니? 직장이랑 학력 숨기고 너한테 돈을 뜯어냈니? 뭐, 네 자산 얼만지 알고 있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몰래 빼돌린 것도 아니지 않니? 어떻게 사기 결혼을 입증할 건데? 혼인 취소 소송이라도 하려고? 이혼하면 그냥 넌 이혼녀 되는 거야. 둘째 딸 일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테니 기회 줄 때 그냥 참고 살아. 어머님, 저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시모는 깜짝 놀라 어버버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무슨 말이니? 너네 결혼식 올리자마자 내가 윤철이한테 혼인신고 바로 하라고 시켰는데 그럴 리가 없어. 아, 그래서 신랑이 그렇게 혼인신고 빨리 하라고 재촉한 거였네요. 저보고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좀 바빠서 미루다가 못했어요, 어머니. 사실 이혼이랄 것도 없고 전처처럼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되거든요. 안 그래도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해야 한다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혼인신고는 해야 하긴 하니까 나중에 연차 쓸 수 있을 때 할 거라고 말만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선 완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당연히 혼인신고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친정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가 개 잡은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때 무릎 꿇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전처 일은 정말 미안해.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리고 아기도 낳은 줄 몰랐어. 당연히 그렇게 나가고 쥐었을 줄 알았지
내 애가 세상에 태어났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 이후에 연락도 안 했었고. 당신네 식구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빈다고 해도 나는 마음 다시 돌릴 생각 없어. 우리 뭐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고 지금 신혼집 정리해서 그 돈만 받으면 될 것 같고. 아, 당신이 결혼할 때 가져온 8천만 원은 바로 이체해 줄게. 다시는 돈 합치자는 얘기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라.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돈 얘기 못하도록 내가 입단속도 잘할게, 응? 돈 없는 전처는 그렇게 무시하고 내쫓더니 나는 돈이 있으니까 놓치기 싫은가 봐. 나도 돈 없었으면 진작에 내쫓겼을 텐데. 그렇지? 어차피 나랑도 혼인신고 안 했는데 또 어디 가서 애먼 여자 붙잡고 첫 결혼인 척 연기하면서 살아가 봐. 가만 보니 너 참 재주도 좋다. 연기력이 일품이야. 아, 너네 가족들 전체가 다 배우해야겠어. 사람 하면 깜빡 속이고 결혼시킨 다음에 혼인신고 딱 해놓고 낙장 불입 외칠 게 뻔하지. 내가 까먹었으니 망정이지. 너란 놈이랑 하마터면 가족으로 묶일 뻔했잖아. 끔찍하다, 끔찍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혼인신고는 안 해도 돼. 나중에 언제든 마음 바뀌면 헤어져도 좋아. 대신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10배, 100배로 더 잘해줄게.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 놈은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보는 앞에서 8천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자, 봐봐. 나 지금 8천만 원 보냈다. 확인해봐. 결혼식 비용이랑 전셋집 비용 너가 낸 만큼만 지금 다 보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 집은 집주인한테 얘기해놨거든. 부동산에 얘기해서 이미 내놓은 상태야. 당신도 얼른 짐 정리해서 이사갈 준비해. 너 때문에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더 이상 하기 싫어. 알겠지? 곱게 안 나가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써서 사람 불러서 쫓겨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던가. 깔끔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저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 심심하기도 하고 솔직히 자금 여유도 있어서 2달간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여행 다녀오고 듣게 된 이야기인데 첫째 신우가 전처와의 비밀을 제게 다 털어놓은 걸 그들도 알게 되었는지 전 남편이 누나랑 영 끊겠다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아들이 최고인 집이라서 이번 이혼의 원인이 오로지 첫째 신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신우한테 더 이상 친정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소리 했다더군요. 유럽 갔다 와서 모르는 전화번호 받았더니 첫째 신우가 제게 얼마나 한풀이를 하는지 아주 시겁했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릴 인간들이에요.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죠. 그런 심정으로 그들과 되도록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둘째 신우는 당연히 은행으로 재취업 못하고 겨우 중소기업 경리로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회사에 전화해서 개인정보로 은행원 자격 박탈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줬죠. 그 얘기를 들은 그 회사 대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결국 둘째 신우는 3개월 만에 또 잘려서 정규직은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한동안 국내로만 여행 다니면서 푹 쉬었어요. 지금은 친정 근처로 거주지를 옮겨놓은 상태라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해서 잘 적응 중입니다. 참, 전 남편의 전처와는 지난번 만남을 계기로 친해져서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종종 만나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을 안주 삼아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라니까요. 저는 처음 자기소개할 때 얘기했듯이 지금 너무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혼자서 지내는 게 맞나 봐요. 전 둘째 신우의 꼬임에 빠져서 잠시 제가 추구하는 삶과 다른 삶을 잠깐 살게 되었는데 결혼은 제 운명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도 듣고 계시겠죠? 여러분도 지금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나쁜 사람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